반짝반짝 숲의 멈춤. 반짝반짝 숲은 언제나 이름처럼 빛나는 마을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나뭇잎 끝에 맺히면 숲은 금세 반짝였고, 바람이 스치면 잎사귀마다 맑은 소리가 흘렀지요. 높은 가지에서는 새들이 아침을 깨우는 노래를 불렀고, 숲길에서는 토끼들이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다람쥐들은 작은 앞발로 도토리를 굴리며 분주히 움직였고, 시냇가에서는 비버가 물길을 살피며 둑을 고쳤어요. 숲속 동물들은 모두 저마다 맡은 일을 알고 있었고, 서로의 자리를 믿으며 함께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좋은 아침이야. 새 리라가 날개를 퍼덕이며 노래했어요. 오늘도 제일 먼저 편지를 전해줄게. 토끼 토토가 우편 가방을 메고 힘차게 말했어요. 도토리 창고도 금방 가득 찰 거야. 다람쥐 도리가 웃으며 바구니를 들어 올렸어요. 토토는 숲의 우체부였어요. 작은 발로 숲길을 쏜살같이 달리며 편지를 전하는 게 토토의 일이었지요. 다람쥐 도리는 겨울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도토리를 모았고, 새 리리는 맑은 목소리로 숲의 아침을 열었어요. 비버 보보는 시냇가의 둑을 튼튼하게 고치며 모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살폈답니다. 모두의 일은 서로 달랐지만 모두 꼭 필요했어요. 한 친구의 역할은 다른 친구의 하루를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보보야, 오늘도 둑은 튼튼하지? 토토가 시냇가를 지나며 물었어요. 그럼 물길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 보보가 가슴을 쭉 펴며 대답했어요. 난 오늘 큰 도토리를 많이 찾을 거야. 도리가 바구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숲 광장에 너구리 상인이 찾아왔어요. 커다란 수레 위에는 동물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기한 물건들이 실려 있었지요. 손바닥만 한 화면이 반짝이는 스마트폰과 앉은 자리에서 신나는 모험을 할 수 있다는 컴퓨터 게임 기기였어요. 화면 속 그림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고, 음악과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동물들은 하나둘 광장으로 모여들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물건들을 바라보았답니다. 우와, 손 안에 이렇게 작은 화면이 들어있네. 리리가 놀라서 말했어요. 여기선 달리지 않아도 모험을 할 수 있대. 도리가 잔뜩 들뜬 목소리로 외쳤어요. 정말 신기하다.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 토토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처음에 동물들은 그 물건들을 잠깐씩만 사용했어요. 비 오는 날 바깥놀이를 할 수 없을 때 조금 해보고, 할 일을 모두 끝낸 뒤 쉬는 시간에 잠깐 들여다보았지요. 토토는 재미있는 영상을 보며 깔깔 웃었고, 도리는 게임 속에서 반짝이는 집을 짓는 일을 무척 좋아했어요. 리리는 노래 영상을 따라 부르며 즐거워했고, 보보도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한참 웃었답니다. 모두는 그저 재미있는 놀이가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조금 즐기면 되는 거지? 토토가 웃으며 물었어요. 잠깐 하는 건 괜찮잖아. 보보가 가볍게 대답했어요. 딱 조금만 할 거야. 도리가 손가락으로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며 말했어요. 하지만 조금만은 날이 갈수록 점점 길어졌어요. 어느 아침, 토토는 우편 가방보다 스마트폰을 먼저 집어들었어요.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또 하나를 보고 다시 또 하나를 보았지요.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한참 밝아졌는데도 토토의 눈은 여전히 화면에 붙어 있었어요. 결국 편지는 늦게 출발했고, 기다리던 친구들의 약속도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답니다. 토토야, 편지는 아직이니? 사슴이 숲길 입구에서 물었어요. 이것만 보고 갈게. 토토는 눈도 떼지 못한 채 대답했어요. 아직도? 사슴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토토를 바라보았어요. 도리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침 햇살만 비치면 누구보다 먼저 바구니를 들고 숲으로 나섰지만, 이제 도리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 속 집을 짓느라 바빴어요.
화면 속 창고에는 반짝이는 아이템이 차곡차곡 쌓였고 게임 속 밭에는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지요. 그런데 정작 진짜 창고에는 도토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도리는 알면서도 자꾸 현실의 일을 미루게 되었답니다. 도리야, 오늘은 도토리 안 모으니? 엄마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이 판만 끝나면 갈 거예요. 도리가 급히 말했어요. 너 어제도 그렇게 말했잖아. 엄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리리의 밤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별이 뜨면 창가에 앉아 조용히 쉬다가 일찍 잠이 들었는데 스마트폰을 손에 쥔 뒤로는 밤이 자꾸 길어졌지요. 재미있는 영상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영상이 이어졌고 귀여운 노래와 웃긴 장면들이 끝도 없이 흘러나왔어요. 리리는 눈을 비비면서도 화면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밤은 깊어갔고 창밖의 별빛은 점점 옅어졌어요. 리리야, 이제 정말 자야지.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조금만 더요. 이것만 보고요. 리리가 스마트폰을 꼭 쥔 채 대답했어요. 어제도 똑같이 말했단다.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숲의 모습이 전과 달라졌어요. 리리의 노래가 들리지 않는 아침은 어쩐지 조용하고 느렸고 토토가 늦게 전한 편지 때문에 친구들의 약속은 자꾸만 어긋났어요. 도토리 창고에는 빈자리가 하나둘 늘어났고 시냇가의 물길은 예전처럼 가지런하지 않았지요. 동물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아직 그 이유를 뚜렷하게 말하지는 못했어요. 반짝반짝 숲의 질서는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오늘 아침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고슴도치가 귀를 기울이며 말했어요. 토토 편지가 아직 안 왔어. 사슴이 숲길 끝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도토리 창고도 이상하게 비어가는 것 같아. 청설모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가장 먼저 힘들어진 것은 토토의 몸이었어요. 토토는 편지를 나르다가도 자꾸 눈을 비볐고 햇빛 아래로 나가면 눈이 더 뻑뻑하고 아팠어요. 가끔은 머리까지 띵해서 길을 달리다 멈춰 서기도 했지요. 예전 같으면 멀리 있는 집도 한눈에 찾았을 토토였는데 요즘은 자꾸 눈을 가늘게 뜨고 표지판을 다시 보곤 했어요. 몸은 벌써 쉬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토토는 그 신호를 애써 모른 척했어요. 토토야, 괜찮아? 친구 토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조금 피곤한 것뿐이야. 토토가 웃어 보였어요. 눈이 빨개 보여. 친구 토끼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도기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다 보니 아침마다 눈꺼풀이 무거웠고 몸은 솜처럼 축 처졌지요. 예전에는 나무 위를 바쁘게 오르내리던 돌이었는데 이제는 바구니 하나 드는 일도 귀찮게 느껴졌어요. 할 일은 자꾸 밀렸고 쉬어도 개운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기분도 점점 가라앉았고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시간도 줄어들었지요. 도리야, 같이 숲으로 가자. 친구가 반갑게 불렀어요. 난 너무 졸려. 그냥 조금만 누워있을래. 도리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요즘 넌 맨날 피곤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 친구는 안타까운 얼굴로 도리를 바라보았어요. 리리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작은 화면을 오래 내려다본 탓에 목은 뻣뻣해졌고 날개를 크게 펴면 어깨가 자주 뻐근했지요. 무엇보다 마음이 예민해졌어요. 피곤함이 쌓이자 작은 말에도 괜히 짜증이 났고 친구의 인사도 귀찮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리리는 자기 마음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속으로는 전보다 자주 답답하고 울적했답니다. 좋은 아침이야, 리리. 새 친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지금 말 걸지 마. 리리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오, 미안해. 친구는 놀란 얼굴로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보보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시냇가 두골 누구보다 꼼꼼히 살피던 보보는 이제 게임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지요. 밥을 먹다가도 어느덧 끝내고 화면 앞으로 달려갔고 시냇가에 나가서도 빨리 돌아가 게임을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는 동안 둑 틈 사이에는 작은 물줄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떠내려온 잔가지가 물길을 막아도 그대로 남아있었답니다. 아직은 작은 변화였지만 그건 분명 위험한 신호였어요. 보보야, 둑은 살펴봤니? 고라니가 물었어요. 오늘 하루쯤은 괜찮아. 보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하지만 물길이 조금 달라 보이는데 고라니는 불안한 눈으로 시냇가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잔뜩 흐려지더니 큰 비가 쏟아졌어요. 굵은 빗줄기가 습기를 두드리고 시냇물은 금세 부어났지요. 보보가 미처 고치지 못한 둑 한쪽이 결국 와르르 무너졌고 넘친 물은 숲길로 밀려들었어요. 토토가 늦게 전한 편지 때문에 소식을 제때 듣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고 도토리 창고에는 비상식량도 넉넉하지 않았답니다. 피곤한 몸으로 날아오른 리리는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휘청거리기까지 했어요. 그제야 모두는 작은 미움과 작은 방심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는지 똑똑히 보게 되었어요. 물이 넘친다. 모두 광장으로 모여. 누군가 급히 외쳤어요. 어? 난 지금 처음 들었어. 사슴이 놀라서 말했어요. 도토리가 너무 부족해. 청설모가 텅 빈 창고를 보며 외쳤어요. 광장에 모인 동물들은 모두 지쳐 있었어요. 누구는 눈이 빨갰고, 누구는 하품을 멈추지 못했고, 누구는 몸이 뻐근해서 자꾸 어깨를 주물렀지요. 토토는 젖은 우편 가방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고, 도리는 텅 빈 바구니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리리는 날개를 접은 채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제야 동물들은 자신들의 몸과 마음이 오래전부터 힘들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내가 편지를 늦게 전했어. 토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뤘어. 도리가 눈을 내리깔며 속삭였어요. 나도 너무 늦게 자서 아침을 못 깨웠어. 리리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말했어요. 그때 오래된 느티나무 가지 위에서 부엉이 선생님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부엉이 선생님의 눈은 조용했지만 깊고 따뜻했지요. 선생님은 동물들을 한 마리씩 바라보며 누구 하나 나무라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스마트폰과 게임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오래 빠져들면 몸도 마음도 지치고 마침내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고 말이에요. 동물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말을 들었어요. 모두 자기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스마트폰도 게임도 잘 쓰면 도움이 될 수 있단다. 부엉이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래 빠져 있었던 거군요. 토토가 작게 물었어요. 그래, 즐거움이 우리를 끌고 가게 두면 삶의 주인이 바뀌어 버리는 거란다. 부엉이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엉이 선생님은 먼저 모두에게 자기 몸과 마음을 살펴보게 했어요. 눈이 아프지 않은지, 머리가 띵하지 않은지, 잠이 부족하지 않은지, 어깨가 뻐근하지 않은지, 별것 아닌 일에도 화가 나지는 않는지 차근차근 물으셨지요. 질문이 이어질수록 동물들의 고개는 하나둘 숙여졌어요. 그동안은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몸과 마음이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눈이 자꾸 아프고 부엉이 선생님은 먼저 모두에게 자기 몸과 마음을 살펴보게 했어요. 눈이 아프지 않은지, 머리가 띵하지 않은지, 잠이 부족하지 않은지, 어깨가 뻐근하지 않은지, 별것 아닌 일에도 화가 나지는 않는지 차근차근 물으셨지요. 질문이 이어질수록 동물들의 고개는 하나둘 숙여졌어요. 그동안은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몸과 마음이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눈이 자꾸 아프고 머리도 띵해요.
토토가 손으로 눈가를 문지르며 말했어요. 전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도리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전 자꾸 짜증이 나고 친구들에게 미안한 말을 해요. 리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모두 아주 중요한 신호란다. 몸과 마음이 쉬어달라고 보내는 말이지. 부엉이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반짝반짝 숲에는 새로운 약속이 필요했어요. 부엉이 선생님은 커다란 나무판을 가져와 모두와 함께 약속을 적기 시작했지요. 할 일을 먼저 하고 기기는 나중에 쓰기, 하루 사용 시간을 정하고 꼭 지키기,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 끄기, 30분 사용하면 일어나 몸을 움직이기, 눈이 피곤하면 먼 곳을 바라보고 물을 마시기, 그리고 혼자 힘들면 친구나 어른에게 꼭 말하기. 동물들은 약속 하나하나를 읽으며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숲을 다시 반짝이게 하려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보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단다. 부엉이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나부터 해볼래? 토토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다음 날부터 동물들은 약속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토토는 편지를 모두 전한 뒤에만 스마트폰을 보기로 했고, 도리는 모래시계를 옆에 두고 게임 시간을 정했어요. 리리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 대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보보는 둑 점검을 마친 뒤 친구들과 시냇가를 산책했지요. 30분이 지나면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물을 마시고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았어요. 처음에는 손이 자꾸 화면으로 가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다정하게 불러주었답니다. 도리야, 모래시계 다 떨어졌어. 토토가 가만히 말했어요. 조금만 더 하고 싶은데 도리가 아쉬운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우리 같이 밖에 나가자. 숲바람 쐬면 더 기분 좋아질 거야. 리리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토토는 아침 햇살 아래서 다시 힘차게 숲길을 달렸고 예전처럼 눈을 자주 찡그리지 않게 되었어요. 도리는 밤에 푹 자고 아침이면 바구니를 들고 숲으로 나갔지요. 리리는 날개를 크게 펴며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보보는 두 개 작은 틈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동물들은 서로를 더 자주 살피고 도와주게 되었답니다. 혼자 참는 대신 함께 말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쉬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토토야, 오늘은 얼굴이 훨씬 밝아 보여. 도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어제는 일찍 잤거든. 토토가 씩 웃었어요. 우리 오늘도 할 일 먼저 끝내고 같이 놀자. 리리가 힘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마침내 반짝반짝 숲은 다시 제 빛을 되찾았어요. 리리의 노래가 아침 공기를 깨우고 토토의 편지는 제 시간에 도착했고 도토리 창고는 다시 차곡차곡 채워졌어요. 보보의 둑은 틈틈해졌고 숲길에는 다시 웃음소리와 인사소리가 퍼졌지요. 광장 한가운데에는 새 나무 표지판도 세워졌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반짝이는 화면보다 더 소중한 건 반짝이는 우리의 하루. 스마트폰과 게임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동물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진짜 필요한 건 재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멈출 줄 아는 힘이라는 것도요. 그래서 반짝반짝 숲의 하루는 다시 건강하게 빛나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난 멈출 줄 아는 토끼야. 토토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게임보다 내 하루를 더 잘 챙길 거야. 도리가 두 손으로 바구니를 꼭 안고 말했어요. 그래 얘들아, 가장 반짝이는 건 화면이 아니라 너희의 하루란다. 부엉이 선생님이 조용히